네, 먼저 야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새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일을 바꿀까 봤더니 통합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제 뭐 통합의 의미를 좀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새롭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신당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네네. 그런데 뭐 이 정체성하고는 좀 너무 무관한 그런 그 당명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냥 통합신당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예. 단어인데 이걸 지금 고유명사로 과연 쓰는 것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 정당명 통합신당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면 협상도 할 겁니다. 양당 협의체를 하면.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뭐 통합신당이 좋다고 한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좀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유승민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만난다고 하니 그 진도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총선이 네. 이제 70여일 남았는데 이게 잘 홍보가 될까요?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도 보수 네. 통합을 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통합신당. 네. 더 나아가서 통합혁신당이라고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총선에 이제 유권자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새로운 이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직 통합 작업이 아직까지는 완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4.13 총선이면 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명이 빨리 결정돼 거기 맞춰서 지금 뭐 현수막도 걸어야 되죠. 이 홍보물도 만들어져. 돈이 이만저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속된 말로 자유한국당에서 현수막 걸었다가 당명 바뀌잖아요. 네. 그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준비한 거. 그럼요. 그럼 이제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그거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돈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명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보수당 한다, 뭐 자유한국당과 보수당 합쳐서 여러 합쳐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 정파들 간에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통합혁신당으로 해서 일단 총선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지도체제가 새로 이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와중에서 당명을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통합신당으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될 경우 이 당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갑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인데요. 어제 한성교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한성교 의원의 과거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정기 은퇴하십니까? 은퇴라고 봐도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들어왔고, 지금은 1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서 떠납니다. 자, 한성교 의원, 사선의 자유한국당 중진우 의원, 다음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는데 내일 출범하는 미래한국당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참 의문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신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직영체제로 좀 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네네.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하고 뭐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네. 뭐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서로 뭐 양보할 건 좀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좀 꼼수 의혹이 좀 적잖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인 계파, 그러니까 친환계를 좀 대규모 이번에 양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금 친환계를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좀 익힐 수 있다. 네네. 더군다나 이 지금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친환계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좀 인선이 그래요?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조금 좀 중립적인 인사로 대표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한성교 의원이 뭐 미래한국당이 독립된 공천권을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한성교 당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성교 의원은 어쨌든 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랑 황교안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예, 예. 독립된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성규 의원 말고는 어떤 현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럼 공관위를 독립적으로 꾸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예.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이제 인재 영입된 사람들의 대개 이제 비례를 많이 좀 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된 사람들을 사실 그 인재 영입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측에 뭔가 언질이나 당 지도부에 어떤 오더가 있어야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가서 공천 신청하지 지금 본인 혼자 독자적으로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걸 보면 한성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네. 그리고 형식을 아마 그렇게 갖추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공천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죠. 네. 그런데 이건 좀 짧게요. 네. 그동안에 의원 꺼주기 이런 거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예전에 많은데. 이천원들이 있었죠. 초반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한성교 의원이 이 미래한국당 대표 만든 거를 또 여당 이런 데서는 고발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네요. 글쎄 정치적으로 이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의 논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저는 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형식도 황교안 대표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유해서 가는 형태로 가지 싫은데 무슨 송아지 코 꿰서 데려가든 억지로 그렇게 하는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네, 총선을 앞두고 새간판 준비하는 분 또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인데요. 안 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얼마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그리고 정치 전문가 분들께서 40석 정도 목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목표대로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신당 명칭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당명은 좀 처음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신당이 많아지고 또 당명들이 다 바뀌고 예.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네. 차라리 안철수 전 대표의 이름을 그냥 전면에 내걸고 나가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이 아마 인식하기가 좀 더 용이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지난 2일에 이제 신당 개혁 발표하면서 네네. 공유정당 한다면서요. 아. 혁신정당 한다면서요. 네네. 자, 그런데 인물 중심의 지금 개인정당 내지 사유정당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태우 변호사님 또 어떻게 네. 생각해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를 내세워서 총선을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2016년 때 이제 40석 돌풍할 때는요. 안철수 당시 이제 전 대표가 안철수라는 브랜드 파워도 있었고 네.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해서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호남계 중진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그 맹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치력과 그 다음에 조직력, 이것과 안철수 어떤 의원의 어떤 브랜드가 합쳐져가지고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밑에 어떤 맹장들이 그래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더군다나 당시에는 호남의 어떤 반문 정서에 기댄 측면이 2016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조직 같은 것들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무기는 안철수라는 네임밸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 고육지책보다는 차선책이 좋겠네요. 네네. 차선책으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조금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속보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16번 확진자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2세 한국 여성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 신종 코로나 발생의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드립니다.